영머니 오늘의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2023년에 나온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과 짝을 이루는 작품입니다. AI 엔티티가 자가 발전을 거듭하며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커버리자 에단 헌트와 동료들이 엔티티를 제거하기 위해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제가 오늘 이 영화 조사하다 보니까 이 감독이 또 내리 4편을 연출해가지고 그렇죠. 4편부터 만들었죠. 나름 충격받은 거. 감독이 각본가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 엄청 작품을 잘 쓰는 유주얼 사람이죠. 서스펙트 네. 각본가였다. 이거랑 탑건 2에도 각본을 네네, 맞습니다. 참여했다. 그래서 되게 재능이 많으신 분이네. 이런 느낌? 생각보다 한국의 흥행을 나름 스타트 좋은 것 같다. 벌써 76만 명 네. 봤대요. 그니까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영화가 되게 긴데 그쵸. 3시간 가까이 되죠. 그렇게 길었다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영화는 되게 몰입도 있고 스토리 전개도 괜찮았으나 약간 오게티들이 있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쵸. 유명하신 그 각본가도 되고 감독님이 약간 군사 밀리터리 매니아는 아닌 것 같다. 군대에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영화에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는 너무 운에 기대는 내용이 겹쳐서 나왔다. 너무 원래 미션 임파서블이 불가능한 임무를 통과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그 영화의 요체인데 요번에는 더 너무 운에 다 기대서 가는 게 너무 여러 번 나오니까 마지막은 영화 되게 재밌었는데 왜 전편하고 굳이 이어진다고 했지? 전혀 다른 영화로 만들어 놓고 톰 크루즈가 약간 슈퍼히어로처럼 나온다.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톰 크루즈 슈퍼히어로 영화가 새로 나온 느낌? 그치만 영화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간만에 했었고 사실 이번에 제가 돌비 애트모스피어? 네, IMAX로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큰 화면으로. 그래. 저도 이거 재미없다고 할 수는 정말 없다. 이런 생각이 너무 진짜. 재밌게. 이거를 재미없다고 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다. 거의 이 정도로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러닝타임이 굉장히 긴데 저도 길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워낙에 액션이 계속 나오고 또 긴장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지루한 게 없었고 이 영화가 설명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그 설명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비슷하잖아요. 등장인물들이 번갈아 가면서 막 서로 질문을 던지면서 막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데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필요하다. 조금 루즈하긴 하네. 약간 이런 생각 중간중간에 아주 잠깐씩. 오락 영화로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 제작비가 4억 달러잖아요. 그 정도 돈을 들여서 만든 작품을 한 2만 원 안 되는 돈에 보는 거면은 완전히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땡스. 땡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건 한 20분 진행하고 타이틀 나와요. 그거 보는 재미가 전 상당히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액션을 가가 넣었구나. 마지막인 것처럼 티를 내서 좀 저는 오히려 아쉬웠어요. 그냥 개인적 취향인데요.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시리즈 여러 편이 연결된 영화를 봤을 때 끝편에 내가 끝이에요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어지다 딱 끝나줘야 약간 여운이 있는데 이건 너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마지막 편이에요. 내가 마지막 편이라고 했죠? 막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막 다 엮어 넣었어야 되나? 톰 크루즈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얘기를 할 때 톰 크루즈가 굉장히 나르시스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이렇게 위험한 것까지 하고 있어. 약간 이런 게 너무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 사람이 자기애가 확실히 좀 있죠. 있구나 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도 그 마지막 비행기 씬을 보면서 와이프한테 얘기한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재밌는지 알아? 이게 서커스랑 똑같아. 영화가 아니야. 톰 크루즈가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서커스랑 뭐가 달라요? 실제 진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람이 어려운 걸 하니까 스릴이 있는 거지. 사실 그 장면은 그냥 CG로 찍었다고 생각하면 그 왜 굳이 뭐 이렇게 그냥 뭐 비행기 타고 복닥복닥하게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했어? 뭐 별 내용도 없잖아. 이렇게 하지만 그게 톰 크루즈가 진짜로 비행기를 타고 했다고 생각하고 보면 영화로 보는 서커스인 거죠. 톰 크루즈.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러고 있는 약간 그 스릴이. 상을 받고 싶다고 영화 내내 보여주자.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쵸. 상을 받고 싶어. 그래서 상을 줘야 된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뒤에 한 편 정도는 더 찍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시리즈 영화 중에는 완성도가 제일 높은 것 같긴 합니다. 007
이런 기복이 되게 심하잖아요. 아, 안 좋은 건 정말 진짜 별로고. 왜 찍었을까 싶을 정도로. 스카이폴 같은 거는 굉장히 또 훌륭한 좋고. 영화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분노의 질주도 시리즈가 굉장히 길게 이어졌는데 그건 좀 완성도 자체가 조금 기본적으로 좀 낮은 영화고. 근데 이거는 진짜 전체적인 재미나 완성도 같은 게 확실히 높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의 스케일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항공모함이 나온다는 것부터가 일단 조금 확실히 아 영화가 약간 저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 상상했거든요. 탑건하고 이어지면서 저 F-18 중에 탑건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그 항공모함 장면에서는 막 전투기들이 내리는 장면도 있잖아요. 아 저렇게 다 디테일까지 다 챙겨줬구나. 저게 다 돈인데 이런 생각 그쵸, 들고. 그쵸. 처음에 영화관에 계신 여러분 즐겁게 보십시오. 인사하시고 아, 좀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아들 만났을 때 하이 마음 하거든요. 그 아들이. 아 예. 근데 그 2초가 나와요. 근데 그 표정 연기가 그 주변 동기들이 걔는 안 건드릴 거예요, 이제 다. 엄마 대통령이었어, 너? 그래서 그 생각 편하죠. 그 생각이 이제 편해졌을 거예요. 그 생각 엄청 편하죠. 확실히 하이라이트는 두 개잖아요. 그 네. 잠수 액션이 저는 좀 더 스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오랫동안 이제 있는다라는 건 예상을 했지만 잠수함이 막 굴러다닌다는 것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에단 헌트가 안 죽는다는 걸 알지만 좀 어떻게, 위기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뭐 연출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걸 다 어떻게 찍고 어떻게 다 만든 걸까라는 정말 다른 영화에서 못 본 스타일이어가지고 맞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 장면 진짜. 뭐 다 비슷하네. 저도 그 잠수함 시퀀스가 제일 좋았어요. 아 비행기보다요? 비행기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완전 실망이었고. 그리고 비행기 왜 실망했냐면 이거 약간 여기 스포인데 탐 크루즈가 비행기 이렇게 기어 올라갈 때 조종석에서 보이는 위치에 올라오잖아요. 악당들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그 상황이 좀 감정이입에 반응을 했다. 그쵸. 악당들이 뭐 주인공 변신할 때 기다려주는 것처럼 봤지만 와서 나를 뺨 때리기 전까지는 내가 못 본 거야.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비행기가 되게 정교하게 짰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약간 전체적으로 영화에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 약간 현실 논리 살짝 디테일을 포기한 부분이 있죠. 포기한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좋은 명작에 그걸 굳이 안 그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사실 잠수함 씬도 그 앞뒤로 보면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말 안 되긴 하죠, 사실은. 처음에 잠수함 접선을 갈 때 러시아 항공모함을 만나는데 일단은 러시아 항공모함이 시야에 보일 정도로 다가갈 때까지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시야에 보일 때까지 러시아 애들이 기다렸다가 전투기 보내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근접거리에서 잠수함이 대기하고 있었으면 러시아 애들은 엄청난 실수를 한 거고 거꾸로 미군 애들은 그렇게 들키면 비행기류한테 들키면 끝장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까이 갔다고? 둘 다? 제정신이 아니네? 그거랑 마지막에 이제 러시아 잠수함이 꼬리에 달라붙는데 꼬리에 달라붙는 거만큼 크나큰 실수가 없거든요. 군인으로서는 그 함장이 되게 막 여러 가지 좋아하잖아요. 자기 잘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잠수함이나 그 미국 잠수함이나 핵미사일 쏘는 잠수함은 최대한 이렇게 숨겨져서 숨어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인데 막 너무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곳은 이상하다. 톰 크루즈가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확실히 그 보면 여기 잠수함 영화가 되게 많은데 뭐 크림슨 타이드 같은 것도 보면 그것도 핵미사일 쏘는 건데 최대한 오래 숨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싸우는 건 정말 맞지 못해 싸우면서 되게 극적 긴장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도 숨어 있는 애를 공격하는 애가 따로 있고 지금 영화에 나오는 애들은 숨어 있어야 되는 역할인데 특히 러시아에는 더더욱 더 숨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뒤에서 나 뒤에 쫓아가고 있어까지 보여주면서 나타나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지만 극적으로는 이렇게 톰 크루즈가 이렇게 바다 깊숙이 가려고 할 때 해치 딱 열 때 뒤에 있는 거는 시각적 임팩트가 엄청 크고 그렇죠. 물론 거기서 약간 디테일은 이렇게 잠수함 피하는 게 살짝 저는 저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톰 크루즈가 이렇게 탈출할 때 뭐 잠수복을 뭐 한 벗죠. 것들도 벗어도 되나 이런 생각. 탈출 방법이 그게 좀 극적인 느낌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톰 크루즈가 약간은 과시적인 느낌이 확실히 좀 이런 거 보여줘야 된다. 약간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약간 평가한 슈퍼히어로가 됐다는 게 그거가 일반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을 이겨낸 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원래 미션 임파서블이 일반 인간의 능력으로 어려운 걸 통과하는 게 어떤 그 미덕이었는데 무조건 통과하는 사람이 된 거죠.
되게 까대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재밌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치만 잠수함 장면은 뭐 최고의 명장면 뽑을 만큼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네트워크로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핵 시설이. 그러니까 AI가 뭐 교란은 하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서 되게 그걸 경계해요.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미사일 못 만들게 하려고 이란 핵발전소로 해킹해갖고 막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알잖아요. 이게 위험하다는 걸. 다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뛰어나도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AI가 다른 부분을 점진적으로 망가뜨리는 게 더 저는 현실적이었다. 근데 이제 너무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 핵을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AI가 왜 세상을 파멸시키려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전편에는 그런 뉘앙스가 없었는데 뭔가 소스 코드를 받아서 온라인에 연결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기 원래도 미션 임파서블 이다먼트가 정부 지시를 잘 안 따르긴 하는데 요번 편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안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군인으로서 쓸모가 없거든요. 신뢰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근데 전폭적으로 믿잖아요. 원래 군대는 아무리 성능이 떨어져도 신뢰성이 높은 걸 선택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워낙 보수적이니까. 그리고 실제 그 누군가 목숨이 그 순간에 달려 있는데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완전 랜덤이잖아요. 그 지시 그쵸. 내리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뭐 옳은 일을 할 것 같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영화에서도 보면 톰 크루즈가 선의로 한 것들이 엔티티가 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얘가 원인인 거죠. 팀장님 좋게 안 보시나? 아니 좋게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니, 굳이 까자면 약간 이렇게 연관관계가 그렇게 이어지는 게 좀 아쉽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 많은 팬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기자 얘기가 나오는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면 아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게 되게 많긴 해요. 예. 약간 몰입을 방해해야 된다. 예. 아예 좀 네. 못 보겠다 싶은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어. 우리나라 기자 관련 뭐 드라마 영화는 그러니까 비슷한 거겠죠. 약간 왜 이렇게 빌드업을 했냐면 엔티티 같은 정도의 AI를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아, 네네네. 오늘 메인 주제 그거거든요. 영화에서는 이제 뭐 네트워크 상에 네. 엔티티가 존재한다고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딘가에는 물리적인 서버가 있어야 할 수 있고 너무 분산되어 있으면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딘가 서버에는 엔티티가 존재했어야 된다라고 가정해보면 이게 돈이 얼마나 들까? 그냥 공짜의 뭔가 기술인 것처럼 자꾸 영화에 나왔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의 가치가 있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화니까 바로 추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챗GPT의 비용을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고 챗GPT보다 얼마나 강력한지 추론을 해보면 비용이 대충 뻥튀기가 딱 되니까. 재밌는 건 오늘 제가 하면서 챗GPT한테는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AI를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 그리고 제미나이한테는 야 챗GPT 하는데 얼마나 들 것 같아. 물어봤는데 정말 신기하게 비슷한 금액을 얘기해줘요. 뭐 이거는 어디까지 추정입니다. 하루에 70만 달러 정도 든대요. 한국 돈으로 9억 원 정도. 되게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아요? 하루에? 근데 저는 별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싸?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365일 돌잖아요. 그렇긴 하죠. 9억을 벌려면 얼마나 빡센지 아니까 수익 모델이 그렇게 엄청 높지 않아서 9억이면 쉽지 않겠다. 그리고 월 해보면 280억이 필요하거든요. 추가 개발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빠져 있고 순수하게 AI가 돌아가는 서버 장비와 전기, 네트워크 비용 정도만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훨씬 많이 들겠죠. 그렇겠죠. 예. 여기 인건비가 다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장비만, 왜냐면 이 영화의 엔티티는 누가 사람이 관리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추정해 본 거고 결국은 뭐 굳이 나눠보면 뭐 장비는 뭐 이 하루에 한 뭐 감가상각 감안하면 7, 8억 정도 쓰는 거고 네네네. 뭐 전기세, 뭐 냉각비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것도 한 얼추 1억 가까이 이렇게 하루에 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많이 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화에 나오는 엔티티 정도면 챗GPT보다 얼마나 강력할까. 그쵸, 근데 그쵸. 막연하게는 100배 이상은 그렇겠죠, 성능이 그렇겠죠. 필요한 거죠. 왜냐면 챗GPT 되게 제한된 성능만 하고 우리가 인간이 봐도 막 이렇게 허술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이게 정부도 하루에 900억짜리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엔티티가 존재하는 게 말이 안 되고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걸 좀 조사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우리가 막 AI 시대가 와서 뭐 인간이 멸망하고 막 이런 소재가 많은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AI가 돈을 벌어주진 않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 이런 초거대 AI가 나오면 900억 정도 예. 하루에 하루에 900억을 벌 수 있게끔 뭔가 해주지 AI가 않으면 해주지 의미가 않을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100배는 그냥 제가 막연하게 네. 보기에도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추정한 거고 그 조사하면서 예. 실제로는 몇백 배인지는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이 정도 우리가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하려면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들고 예.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게 물이 엄청 많이 들어요. 데이터 센터를 냉각시켜야 돼서 물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환경 오염도 생각보다 좀 많이 시켜요. 여기 핵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비로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을 텐데 엔티티는 자연스럽게 그냥 경제를 다 경제 파탄 망가뜨려서 내서. 전기 생산이 또 위험한 게 과다 사용이 되면 정전도 되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전기가 없는 세상에 산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지금 그쵸, 현대 사회는 증기 기관 이런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 되는 거죠. 근데 거기도 전기 쓰잖아요. 예, 전기를 어떻게든 해야 쓰죠. 어떻게든 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고 있는데 한국이 그런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 이유가 서울 주변에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아, 그 정도 양을. 예. 네, 큰 양. 근데 데이터 센터는 도심에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뭐 서해안 바다 멀리에서 풍력 발전소를 짓고 이게 약간 현실성이 있는 게 영국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이슬란드에서 풍력 발전소를 짓고 그 멀리서 전기를 영국까지 가져올 생각인 거예요. 풍력 발전이 도심에 사람이 사는 데 있으면 안 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음이 너무 있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 땅을 또 사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를 이용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전기 문제로도 그런 AI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보면 매트릭스가 현실적인 거죠. 전기가 계속 문제였잖아요. 네. 그 로봇 시대가. 네네네. 전기가 되게 중요해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기와 관련된 투자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가로 연결 지어 볼 수가 있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약간 화석 에너지 여전히 좀 그렇죠, 쓰자는 그렇죠. 네. 방향이 있잖아요. 친환경에 또 다른 문제가 좀 있거든요. 몇 가지 효율이 낮다든지 효율이 낮다고 하죠. 생산량 조절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화력 발전식은 내가 전기가 필요 없으면 덜 생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자연에 기대서 하는 거라 쓰지 않아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하나 잘 모르는 게 전기가 남아도면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죠. 전기를 보관할 방법이 없어요. 배터리라고 있지만 쉽게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아, 예. 기름은 그냥 통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시대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 기름값 올렸잖아요. 우리가 타는 차에. 네네네. 그래서 이런 투자나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다시 에너지 한번 관련 생각했고요. 주에. 단순히 에너지 관련 주뿐만 아니라 에너지 뭐 직접 투자하는 제가 하는 뭐 선물도 있거든요. 뭐 원유 선물도 있고 뭐 천연가스도 있고 혹은 이제 전선을 만들려면 구리가 필요하니까 구리 관련 투자도 네. 있고 요 ETF도 있고 요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AI 관련해서 설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 뭐 엔비디아나 TSMC나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영화를 보고 이렇게 투자로도 조금 이건 연관성이 있겠다. 심지어 미션 임파서블인데 이렇게 뽑아본 거고 제임스 본드랑 이단 헌트랑 누가 국가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쓸까요? 국가 재정에 누가 더 악일까요? 본드가 뭔가 그 장비가 좀 많잖아요. 이런저런 좀 최첨단 장비가. 에단원트는 약간 몸으로 때우는 느낌? 그래서 본드가 좀 더 쓰지 않을까. 네, 저는 막연하게 제임스 본드가 돈을 더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미션 임파서블에 톰 크루즈가 먹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왠지 맥도날드 먹을 것 같은데 제임스 본드는 늘 비싼 걸 먹거든요. 최고 호텔에. 그래서 양복 좋은 거 입고 네. 항상. 그 복리후생비가 많이 들었을 것 같다. 그 장비는 뭐 둘 다 근데 약간 아까 뭐 챗GPT는 조금 얘기했을 때는 이단 헌트도 뭐 특수 장비를 많이 쓰고 하니까 비용이 그래도 좀 많이 나올 것처럼 하는데 느낌상은 제임스 본드가 더 돈을 많이 쓸 것 근데 같다. 에단헌트가 미국 쪽이니까 네. 돈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또.
그러니까 약간 장비를 또 보면 영국보다는 미국에서 좀 더 돈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007이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생활비로 좀 많이 좋은 호텔에 뭐 쓸데없는 양복에 좋은 거 입고 양복 좋은 거 입고 시계 좋은 거 차고. 네, 왠지 느낌에 한국 국정원분들은 그렇게 설치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전혀 그냥 너무나 저렴하신 평범하신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임스 본드 좀 돈을 많이 쓰면 너무 눈에 띄어서 첩보원으로서 가치가 없지 않을까. 원래 신분이 숨겨져야 되는데 맨날 자기 이름 얘기해. 제임스 본드. 장비는 톰 크루즈 쪽이 더 많이 비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얼굴 가면 맨날 버리잖아요. 한 번 쓰고. 그렇죠. 그래서 레비 풋이 역할이 뭐였던 것 같으세요? 설명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그게 엔티티가 됐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엔티티에 모체되는 프로그램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설명이 애매해서 저는 뭐 정체를 밝힌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막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좀 결국에는 억지로 조금 쥐어짜다 보니까 좀 어쨌든 한편에 그 토끼발은 정말 뛰어난 장치죠. 영화 끝날 때까지 궁금한데 중요하진 않으면서 궁금하면서 끝내 안 알려주잖아요. 마지막에 그 레비풋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 안 해주는 거 보고 뭐야 이 감독은 우리 여지껏 갖고 놀았네 약간 그런 생각하는. 하여튼 이번에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좀 많이 까먹었어요.